우리도 아시겠지만 버터가 풍미가 우와, 육즙은 넘쳐납니다. 와, 와인 향이 확 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트러버 뉴스 김건 기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인젝션 육에 관한 쇼츠를 올렸었는데요. 인젝션 육은 고기에 주사기로 지방이나 소스를 주입해서 조리하는 고기를 말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염지 공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방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쇼츠를 보고 맛을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한 재료들을 모아서 고기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버터, 위스키 등 해외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재료들도 넣어볼 거고, 하는 김에 소고기 다시다 그리고 막걸리 등 한국인이니까 넣어볼 수 있는 것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과연 결과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해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인젝션 방식으로 고기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로 가금류 요리나 브리스킷 바비큐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실 꽃갈비 같은 고급 부위에는 굳이 뭘 넣지 않아도 맛있는데, 인젝션 육은 주로 이렇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부위, 조금 기름기가 떨어지는 부위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기도 수입산 소고기 이 부채살입니다. 미리 손질해서 이렇게 등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건 고기 전용 인젝터인데,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소고기에 소기름을 넣는 건데, 그건 해외 유튜버도 그렇고 국내 유튜버 분들도 꽤 많이 하셨거든요. 퍽퍽한 부위에 기름을 넣으면 육즙이 생기면서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풍미도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는 돼지 기름인 라두와 버터 그리고 마요네즈를 넣어서 어떤 게 풍미가 가장 괜찮은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쭉 기름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최대한 깊숙이 찔러서, 신기하고 이상해 보여도 이거 봐요.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증명된 맛이죠. 버터 가겠습니다. 살짝씩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버터를 좀 잘 녹여서 주입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저기 상처가 많군요. 하지만 버터를 또 많이 주입해야, 우리도 아시겠지만 버터가 풍미가 버터 스테이크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너무나 좋은.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마요네즈. 이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아내거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주사기에 직접 주입해서. 지금 부풀어 올라요. 이게 고기 층간층간 사이로 마요네즈가 좀 꾸덕꾸덕하다 보니까 고기 전체적으로 퍼지나 봐요. 이게 주사기 찌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부분도 막 부풀어 오르네요. 이게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 6번 정도만 찔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드를 넣은 스테이크. 와. 우와. 육즙은 넘쳐납니다. 이게 먹었을 때 촉촉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돼지고기의 향이 소고기에서 난다. 맛이 어떨지, 잘 어울릴 것인지, 이게 핵심인데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전 맛있어요. 소고기의 육향보다는 라드로 인해서 돼지고기 기름에 의한 돼지고기 향이 조금 더 강한데요. 조금 더 장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육즙이 많이 흐르는 것처럼 실제로 훨씬 더 부드럽긴 해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저는 되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걸 먹으니까 느낀 게, 고기 맛은 기름이 좌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쇼츠에서 올린 것에서도 소고기에 오리기름을 넣는 걸 소개해드렸잖아요. 약간 뭐랄까요, 이종배합?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색다른 풍미가 나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안 먹어봐도 입증된 맛 중에 하나인데, 버터를 넣은 스테이크. 인젝팅이 되어 있어서 버터가 이 안에까지 완벽하게 향이 스며들었을 것 같은데, 기름기는 라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육즙이 적어 보이는데, 이쪽을 눌러보면은 확실히 육즙은 더 많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한 번 더.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버터를 끼얹었을 때는 약간 소고기 향이 더 강하고 버터가 아주 살짝 입혀진 느낌인데, 조금 더 버터의 그 고소함이 훨씬 강해요. 대신에 소고기의 육향이 조금 가려지는 건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역시 증명된 맛.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버터로 아로제를 해서 풍미를 높여주잖아요. 이거는
아로즈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버터 향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맛은 역시나 입증된 맛, 맛있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마요네즈를 넣었을 때 실패할 때가 없잖아요. 과연 스테이크에 이 마요네즈를 넣었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마요네즈를 조금만 덜 넣는 게 훨씬 더 풍미가 좋을 것 같아요.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마요네즈 향이 소고기 향을 완전 덮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부위별로 마요네즈 인젝팅이 조금 덜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향이랑 마요네즈가 조금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근데 버터랑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버터는 사실 버터의 풍미가 고기랑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요네즈는 마요네즈가 조금 더 느끼한 향이 나기도 하고 고기의 향을 조금 더 많이 가려요. 그래서 좀 어울린다기보단 조금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마요네즈가 아니라 버터를 조금 더 대중화시켜서 많이 쓰는지는 먹자마자 조금 알 것 같네요. 네, 제가 이것들을 다 먹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저등급의 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지방량이 적다 보니까요, 다른 지방들을 넣었을 때 훨씬 더 풍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 육즙이 살아있어서 먹을 때 기름진 맛이나 그리고 식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인젝팅을 해서 이걸 넣는지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 가지 술 종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인젝팅 마리네이트를 할 때 와인이나 이 위스키를 많이 넣는데 어떤 술을 넣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풍미가 확 달라진다고 하고, 이 와인파랑 위스키파가 완전히 나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와인 위스키에 우리 한국인답게 맥주, 소주, 그리고 막걸리를 넣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순서대로 와인을 인젝팅한 스테이크, 그리고 위스키, 맥주, 소주, 그리고 막걸리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인 향이 확 나요. 와인 마리네이드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이게 와인을 끼얹는 거랑 또 다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와인을 먹은 소를 잡아서 먹은 느낌이랄까요? 와인 소고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고급 와인을 안 썼는데 조금 더 고급 와인을 쓰면 와인 향이 더 잘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소고기의 살짝 느끼한 부분을 와인 자체가 원래 소고기에 곁들여 먹을 때 향긋한 맛이 있잖아요. 과일 향도 있고, 그 과일 향이 되게 잘 느껴져요. 이 와인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위스키 스테이크. 와인보다는 위스키가 조금 더 향은 덜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위스키가 더 맛있는 것 같은 게, 위스키 기본적으로 스모키 향이나 위스키는 굉장히 다양한 향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은은하게 나면서 소고기랑 잘 어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보다도 위스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꼭 드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여태까지 넘버원.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이 외국에서는 위스키에 사과 주스를 섞어서 인젝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훈연 바비큐를 하면은 요것도 향이 좋은데 사과 주스까지, 과일 향까지 더해진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고 나니까 그것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막걸리, 지평생 막걸리를 넣어줬는데요. 막걸리 냄새가 나요. 그 지평생 막걸리의 약간의 누룩향과 단맛이 고기와 함께 은은하게 묻어나요. 절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스키가 아주 향이 살짝 난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단 조금 더 세게 나는 것 같아요. 와인이 향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 막걸리, 그 다음 위스키. 딱 씹으니까 바로 막걸리 향이 나긴 하네요. 그쵸? 근데 되게 막 세게 나진 않고 네. 은은하게 나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팡 터지면서 막걸리 향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알코올들을 넣어서 먹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넘버원을 꼽으라면 저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위스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훈연을 해서 원래 훈연향을 입히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훈연향이 나요. 외국에서 괜히 바베큐 할 때 위스키를 넣는 게 괜히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강추합니다. 반드시 한번 해 먹어보시면은 만족도 120%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걸 좀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소고기 다시다 육수를 넣어서, 여기 다시다 보이시죠? 넣어서 소고기 육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실험을 해볼 거고요. 고기 하나는 갈배를 인젝팅 해주고 하나는 담근 침지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1시간 정도 놔둔 상태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시다를 넣어서 소고기 풍미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다시다에 소고기 풍미와 향이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시다를 풀었을 때 이 소고기 향이 많이 나고 맛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이 친구가 최고가 아닐까요? 네, 우선 소고기 다시다를 넣은 고기입니다. 해외에서도 비프 브로스라고 해서 소고기 스톡 비슷한 걸 고기 안에 주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고기는 굉장히 비피하다, 그러니까 엄청 소고기 맛이 진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다시다도 과연 그런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비피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소고기 향이 2배에서 3배 정도? 이건 호불호 갈릴 수도 있겠는데 전 맛있어요. 원래 기존의 부채살이 가지고 있는 소고기 향이 2배, 3배 정도 되는 소고기 향이 진하게 납니다. 감칠맛과 함께 올라와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어요. 오, 비피하다. 여러분들 이 비피한 거 한번 느껴보시죠. 이 두 개의 연육 방식이 어떤 게 더 연육이 잘 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젝팅한 소고기는 갈아 만든 배 맛이 나요. 살짝. 그리고 인젝팅을 하는 게 확실히 그냥 침지시킨 것보다 훨씬 더 촉촉해요. 지금 동일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촉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육도 더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요. 개인적으로 침지시키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변색도 많이 되고 이래서 조금 더 연육작용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던 인젝팅 방식으로 연육시킨 이 스테이크가 훨씬 더 연육도 잘 돼 있고 안에서 촉촉함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만약 고기를 먹는다면 인젝팅 방식을 써볼 것 같아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효율성을 위해서 침지 방식의 염지가 아니라 이 인젝팅 방식의 염지법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줄어들고 공간도 엄청 절약되니까요. 실제로 사용을 해봐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네, 오늘 이렇게 직접 고기에 다양한 재료를 주사해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이 인젝션육이 확실히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을 넣어서 저등급 고기를 좀 더 풍미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원하는 소스의 맛을 더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낼 수도 있고요. 저희는 각 재료별로 맛을 분석해 보느라고 다 따로따로 넣었는데요. 보통은 고기 육수, 버터, 위스키 같은 재료들을 취향에 따라 블렌딩해서 넣는다고도 하고, 또 인젝팅용 핫소스 등 해외에는 전용 소스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양념을 활용하면 맛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고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루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미트러버들의 고기 생활을 풍성풍성하게 만들 이야기들을 알차게 다룰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